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공부 어떻게 할까 1탄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와 매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매수와 매도를 하기 전에 주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배운다면 좀 더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주식은 심리가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주식을 하는 분들, 내가 팔고 나니까 주가가 2배, 3배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주가가 더 가더라. 혹은 내가 안 팔고 더 갈 것을 예상했더니 주가는 떨어지고, 수익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전에도 팔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만 키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유명한 심리학자가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익 상황. 1번, 100% 확률로 500만 원을 번다. 2번, 50% 확률로 1000만 원을 벌거나 50% 확률로 한 푼도 못 번다. 여러분들이라면 몇 번을 택하시겠어요? 저라면 1번을 찍을 것 같아요. 100% 확률로 500만 원을 번다. 그 이유는 2번 같은 경우는 한 푼도 못 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 확률로 500만 원을 번다라는 곳에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험인데요. 손실 상황입니다. 1번, 100% 확률로 500만 원을 잃는다. 2번, 50% 확률로 1000만 원을 잃거나 50% 확률로 한 푼도 잃지 않는다. 여러분들이라면 몇 번을 하시겠어요? 저라면 2번을 찍었을 것 같은데,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2번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은 이익 상황이 오면 안전을 선택을 하고, 위험 상황이 오면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서 물려 있다, 흔히 말하는 손실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처분 효과라는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실 회피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종목을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익에서는 짧게 이익 실현을 하는 반면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손절을 하지 못하고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손절을 못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존버, 반려 주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나의 기준이 없다면, 저 역시도 초반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 손절을 못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수익이 났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확정했을 때의 어떤 슬픔이 더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확정을 회피하려는, 손실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더 크게 작동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큰 손실 위험이 있어도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에 매도를 하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손절을 잘 해야 된다. 저는 강연이나 강의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손절을 제일 먼저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손절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심리학을 하기는 없지만 공부를 한 지 꽤 됐는데요.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식에도 적용이 되고 일상생활에도
심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려면 억지로 하는 공부보다는 좀 더 나만의 재미를 붙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잃지 않는 매매를 하라. 절대 잊지 말아라. 워렌 버핏이 한 얘기고요. 손절할 자신이 없으면 매수를 하지 말라. 저 최 PD가 말한 내용입니다. 투자의 성공은 운이 아닌 체계적인 준비에서 시작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늘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손실이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식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이 주는 자유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투기가 되는 거고 도박성으로 주식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이 많은 100억을 가진 자산가가 은퇴 후에 도박에 빠졌다고 해요. 아마도 워커홀릭이었는데 그런 열정을 일에 쏟았다가 은퇴를 하고 그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없었는데 도박에서 그런 워커홀릭에서 나왔던 그런 열정을 도박에 쏟고 돈을 다 탕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0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그 사람은 도박을 한 거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좋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타이밍에 사는 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이다. 적절한,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적절하게 일하고 술을 마신다고 할 때도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것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오는 거죠. 역시 주식도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주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 분석, 즉 기업을 분석하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 차트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차트 안에는 캔들도 있고 이동평균선도 있고 매매 주체도 있고 거래 대금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멘탈 관리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를 했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들어갔냐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지겠죠.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매매 기법. 매매 기법은 기법일 뿐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해야겠죠. 매매 기법이 100% 맞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매매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겠죠. 저는 주식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주식은 저는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거저지, 거래량, 거래 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이꼴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거래 대금 매우 중요하죠. 보통 시장에서 특정 종목이 300억에서 500억 그 이상 터졌다면 그 종목을 봐야 되겠죠. 물론 그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거래량, 거래 대금이 비중이 얼마나 터졌냐에 따라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300억에서 500억 이상 터진 종목들을 봐야 되는 이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 때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거래량, 거래 대금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저는 저항이죠. 결국은 그 가격대에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 그 가격대에 오면 그 높은 가격에 샀던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심리가 나오겠죠. 본전 심리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더 가기도 하겠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몇 년 전에 거의 9만 원까지 갔었죠. 갔다가 4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8만 원 넘으면서 지금 이제 10만 원 넘어 있는 상태인데, 많은 분들이 본전 심리에서 팔았겠죠. 팔다 보면 아무래도 저항이 되겠죠. 많은 물량이 나오고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던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 자리가 바로 저항입니다. 거저지의 지는 지지죠. 일정한 가격을 하락을 하면 그 자리는 꼭 지켜주겠다라는.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 때, 차트 분석을 할 때 거저지만 기억을 한다면 그래도 절반은 가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주식은 비타민이다. 앞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비중 관리를 잘할 것. 우리가 농담으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소액 투자하는 이유 뭘까요? 원래는 거액이었다. 물린 거죠. 많이 잃은 매매를 한 거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요.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타이밍을 잘 잡을 것. 적절한 가격에 사야겠죠. 적절한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트렌드라든가 시장 분위기, 그리고 거래량, 거래 대금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민감하지 않을 것. 심리적으로 떨어졌을 땐 기분이 하락되고, 저는 주식을 하면서 생활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중독이다, 중독이 아니다라는 것은 생활에, 내가 하고 있는 생활에 지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럼 그건 중독이다. 그래서 주식과 일은 저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민감하게 하지 않으려면 부담되지 않는 금액, 그리고 나의 기준을 잘 잡아야 되겠죠. 코스피와 코스닥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 이번 시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었고 계속해서 3,900, 4,000, 4,1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사적인 신고가 4,084, 2025년 10월에 갱신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900포인트,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원리,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